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확실하게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제 발표 다 했죠. 어떤 지역 발표하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발표한 거에 대한 그 어떤 이 보편성 이런 것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발표에 들어갈 지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역이 싹 빠지고요. 그리고 지역이 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지역도 있지만 또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될 지역도 있고 이 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런 하는데 과연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면 파급력이 큰 데가 어딜까요? 일단 한번 생각들 해보시죠. 파급력이 가장 큰 곳이 어딜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강남 재건축입니다. 강남 재건축 왜 강남 재건축을 타켓을 해서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시행을 하는 건데요. 강남은 거의 다 들어갔죠. 강남 3구 뭐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강남 재건축이 중단되는 게 왜 호재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선정 27개 동, 뭐 핀셋 동 단위에 핀셋 규제하겠다 그러는 정말 동 단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진행 중인 재개발 제외하고 재건축만 진행 중인 단지가 94곳, 100개가 좀 안 됩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내년 4월까지 관건이 이겁니다. 내년 4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할 수 있는 아파트는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관리처분 떨어졌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못하는 단지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스톱입니다. 스톱. 스톱.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단지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27개, 94곳 지정했지만 순차적으로 또 지정하겠다고 하니까 잘하면은 서울 전역, 그다음에 경기도 전역, 지방 전역까지 확대가 혹시 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 한번 전 지역이 그렇게 된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리고 나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또 루트를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향후 강남권 재건축은 없다? 맞습니다. 이제 초기 단계에 막 진행을 하는, 그러니까 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런 이제 단지들은요, 무조건 사업 포기입니다. 이 단지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은 이 사업성이 약화되는 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분양 그 조합원 분양이 아니고 일반 분양가의 분양가들이 20에서 30%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 반대로 조합원들은 20% 30%를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분양 한마디로 조합원들의 돈을 가지고 일반 분양을 싸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분담금이 이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크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진행을 할까요? 다 아마 보류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공급이 안 나오는 거죠. 자, 사업 추진 장기화 가능성 지금 첫 번째 단지가 나왔죠. 압구정 4구역이 지금 완전히 초기 단계인데 이번에 하지 말자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단지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의 모순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 드렸죠.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게 막아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론은 맞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맞는 얘기 같지만 그러나 그 피해는 누가 본다고요? 고스란히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우여곡절 끝에 통장 사용을 해서 당첨이 된다. 그러면 이제 로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또가 과연 무조건 당첨만 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자금 여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만 로또에 당첨이 될 것이다. 무조건.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뭐 9억 넘는 아파트가 서울에 새 아파트 9억 넘는 아파트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9억이 다 넘어가죠. 9억이 다 넘어가죠. 30평대 아파트들. 오히려 지금 20평대도 10억 가는 지금 시기인데 9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중도금 대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당첨된다는 건 행운이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분양가 상한제는 전세가 상승을 유발한다.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죠. 내 집 장만을 지금 할까 말까 했던 사람들도 이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하니까 야, 이거 통장을 잘 써서 가점이 높으면은 당첨될 수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전세로 거주하더라. 이건 과거의 사례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매매 수요가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대기 수요로 전환을 한다. 기다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대기 수요로 전환할 때 뭘 그냥 뭐 바닥 집 밖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밖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로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전세로 살면서 이제 청약이 되길 기다리는 거죠. 당첨이 되길. 그럼 전세 수요는 급등할 것이고요. 전세 수요가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 상승으로 바뀝니다. 자, 이런 패턴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는 항상 전세가를 유발하고 전세가 유발은 매매가를 끌어올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요즘 맨날 나오죠. 서울 아파트가 18주 연속 상승. 상승폭이 점점 확대되더라. 예, 상승폭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답니다. 이게 상승폭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서울뿐이 아니라 지금 지방도 그렇다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점점 확대가 되니까 지금부터 벌써 이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 집값을 끌어올린다. 분양가 상한제 강남권 집값 끌어올린다. 자, 이게 어떤 논리냐면요. 강남에 새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건축밖에 없어요. 있는 낡은 집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강남권이냐? 그럼 강북은 아니냐? 강북도 맞아요. 맞는데 강북은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재개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강북은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어요. 그런데 강남은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재건축밖에 없어. 재건축. 예, 재건축. 그래서 이 재건축이 앞으로 안 나오잖아요. 이게 재건축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건축이 안 나오면은 공급은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거는 뭐 너무너무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자,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강남 최근에 정시 확대, 정시를 지금 뭐 50%까지 넓히느냐 마느냐 하고 있죠. 정시 확대,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정시 확대는요, 이 사교육 인프라와 접근성이 좋은 이 강남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가격은 오르는 거죠, 당연히. 대치동 학원과 인접한 강남, 서초, 목동 인근 등 교육 특구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자, 그리고 이건 신문에 난 기사인데 서울대에서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정시 모집을 27%에서 50%로 만약에 늘린다면 강남 상고 출신 합격생이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고교부 완전 평준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강남 8학군의 부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과연 평준화하는 게 좋냐라는 거죠.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평준화. 항상 평준화가 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 지났다 이런 얘기 하지만요. 과연 평준화되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로 다시 돌아올까요?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강남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 학군이 가장 좋은 강남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선점하는 투자법은 뭐냐? 외곽 지역으로 가면 안 된다. 앞으로 서울에도 차별화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 외곽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금액이 싸다는 이유로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안 받는 지역으로 간다. 그것도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풍선 효과가 생기지 어렵다라는 거고요. 외곽 지역은 투자 금물 항상 중심 권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호재가 있어야 가격이 오릅니다. 호재라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아니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곳이 뭐 교통 호재가 있든 아니면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대형 호재가 있든 뭔가 재건축이 된다든 재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호재가 있어야지 그런 호재가 없으면 가격이 안 오르더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호재의 크기가 이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호재가 크면 이익도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른테면 이런 거죠. 자, 어떤 A라는 지역에 어떤 커다란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이 거기다가 100층 이상짜리의 일자리를 맡는다. 그런 거 대형 호재죠. 그러면은 호재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이익도 커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동네 내가 투자한 지역에 조그마한 쇼핑몰 같은 게 약간 그냥 조그만 쇼핑몰에 하나 들어온다. 물론 호재예요. 하지만 그건 작은 호재죠. 그러면 금액이 작게 오르는 겁니다. 항상 부동산은 이렇게 보고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투자해서 이익 내기가 어렵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 정책을 어떻게 읽을까요?
예, 정책을 읽는 게 중요한데 이 정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건 저절로 읽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공이 쌓여서 계속 되다 보면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죠. 이럴 때 바로 비로소 이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이것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각자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읽는 거는 그런 전문가들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래를 선점하는 이기는 투자법, 남들보다 빨리 뭔가 지역을 선점해서 들어가는 그런 투자가 우리가 해야 될 투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할 일들이 줄줄이 따라온다. 이거 뭐 정말 당연합니다. 예,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좋은 일들이 생겨요. 긍정적인 일들이 생기고 안 좋은 일들만 자꾸 생길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인드를 항상 즐겁게 갖고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 하셨네.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항상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지금 벌써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올해 그 다사다난했는데 참 변화가 많았던 시기인데 올해도 아직 12월 달은 남았지만 좋은 일들로 마무리들 잘 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 카페를 열심히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